캔자스의 집에서 강아지 토토와 평화로운 삶을 살던 도로시는 어느 날 한 털복숭이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버터필드로 가는 길을 물었고 도로시는 열심히 설명을 해줬지만 어린 도로시의 설명은 길 찾기에는 그리 쓸만하지 않았습니다. 다람쥐들이 파놓은 구멍을 타고 우회전 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 노인은 도로시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고 결국 도로시는 노인을 데리고 직접 버터필드로 향해야 했습니다. 버터필드로 가는 오거리 앞에 도착한 도로시는 정확한 길을 안내해 주었지만 노인은 도로시가 알려준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실 노인은 버터필드로 가고 싶지 않았고 때문에 실수로라도 그곳에 가버릴까봐 도로시에게 길을 물어본 것이죠. 뭔 이상한 놈이 다 있나 생각하던 도로시는 곧 훨씬 더 이상한 일과 마주쳤습니다. 도로시가 있었던 오거리가 셀 수 없이 많은 갈림길로 변해버렸습니다. 도로시는 집으로 가는 길을 찾아 헤맸지만 어디로 가도 캔자스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도로시는 노인에게 버터필드로 피하는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노인은 버터필드에 사는 어떤 사람에게 돈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상대는 노인에게 돈을 갚으려 했지만 돈을 받기 싫은 노인은 버터필드를 피해 여정을 떠난 것이죠. 노인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게 만드는 사랑의 자석을 가지고 있었기에 세상 모든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사랑의 자석은 원래는 한 에스키모의 것이었지만 그는 사랑을 받는 것이 질린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이 자석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회색 곰의 밥이 되었죠. 에스키모가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자석은 노인의 것이 되었습니다. 노인과 도로시는 일단 아무 길이나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길을 걷던 도로시는 밤나무 아래에서 선원 복장을 입은 한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빛나는 단추라 소개했습니다. 도로시는 그게 사람 이름일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소년의 부모는 소년이 단추처럼 빛난다고 생각해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도로시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길을 잃은 듯한 소년을 돕기 위해 이것저것 물었지만 빛나는 단추는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뭘 할 생각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로시는 뒷목을 잡았지만 그렇다고 혼자 있는 꼬마를 그냥 두고 갈 순 없었고 그렇게 새 사람과 강아지 한 마리는 무작정 길을 나섰습니다. 빛나는 단추는 사랑의 자석의 영향으로 별다른 저항 없이 도로시와 노인을 따랐고 얼마 지나지 않아 특이한 군대를 발견했습니다. 여우 인간들로 이루어진 군인들은 도로시 일행을 보자마자 체포해 포로로 삼으려 했지만 노인의 사랑의 자석을 보자마자 즉시 경계를 풀고 독스 왕이 있는 폭스빌 나라로 이들을 안내했습니다. 도로시는 오즈마의 친구로 폭스빌의 이름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도로시는 캔자스와 가까운 이곳에 오즈마를 아는 환상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의아해했지만 독스는 이곳이 캔자스보다 오즈에 훨씬 가까운 지역이라 말해주었습니다. 도로시는 자신도 몰랐던 사이에 환상의 나라로 돌아온 것이죠. 도로시는 털복숭이 노인이 자신을 이곳으로 보냈다 생각해 항의했지만 노인 역시 자세한 사정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스는 얼마 뒤 오즈마의 21번째 생일이 다가온다며 도로시에게 자신들을 오즈마의 생일잔치에 초대해달라 부탁했습니다. 도로시는 오즈로 가면 얼마든지 초대해주겠다 약속했고 독스는 이들에게 쉴 곳과 식사를 마련해줬습니다. 거기에 독스는 똑똑해 보이는 빛나는 단추에게 특별한 선물까지 주었습니다. 바로 그의 머리를 여우로 바꿔버린 것이죠. 갑작스러운 미친 짓에 도로시도 빛나는 단추도 기겁함에 돌려놓으려 했지만 독스는 사람 머리를 여우로 바꾸는 힘은 있어도 여우 머리를 돌려놓는 힘은 없었습니다. 빛나는 단추가 괴물이 되어버리자 불안해진 도로시는 도망치다 폭스빌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계속 길을 걷던 도로시와 친구들은 이번에는 춤을 추는 이상한 여자와 마주쳤습니다. 폴리크롬이라는 이름의 소녀는 무지개의 딸입니다. 폴리크롬의 아버지는 비가 온 지역에 무지개를 내려보내는 일을 하고 있었고 폴리크롬은 그 무지개를 타고 지상에 내려와 구경하다 지상에 고립되어 버렸죠. 무지개 위 세상은 태양과 가까워 여기보다 훨씬 뜨겁기에 갑자기 추운 곳에 떨어진 폴리크롬은 몸을 데우기 위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도로시는 오즈마의 도움을 받는다면 폴리크롬을 집에 돌려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동행을 제안했고 폴리크롬은 사랑의 자석에 홀려 도로시 일행을 따라갔습니다. 이들이 다음으로 도착한 나라는 덩키톤으로 이번에는 당나귀 인간들의 나라였습니다. 당나귀들은 처음에는 빛나는 단추의 여우 얼굴을 보고 겁에 질려 위협 사격을 가했지만 당나귀 다루는 실력이 보통이 아닌 노인이 회초리를 들어 이들을 진정시켰습니다. 놀란 마음을 가라앉힌 당나귀들의 왕 키커브레이는 노인과 같이 현명한 인물이 인간의 얼굴을 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자신들과 같은 당나귀의 얼굴로 바꿔주었습니다. 노인은 기겁하며 자신의 얼굴을 원래대로 돌려달라 했지만 아시죠? 얘네도 바꾸는 힘만 있고 돌려놓는 힘은 없었습니다.
키커브레이는 오즈의 나라 어딘가에 있는 진실의 연못에 몸을 담그며 얼굴이 돌아올 것이라 했지만 그게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당나귀들의 나라도 떠나 계속 걸어나가던 도로시 일행은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황량한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험한 길을 걸으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도로시 일행은 이번에는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기묘한 생물과 만났습니다. 사람을 닮았지만 인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기괴한 그것들은 자신을 스쿠들러라 부르며 도로시 일행을 숲으로 만들려 들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가진 사랑의 자석의 힘으로 이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들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는 결이 달랐는지 너무나도 사랑해서 숲으로 만들어 하나가 되고 싶다는 기괴한 논리를 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저항했지만 스쿠들러는 자신의 머리를 던져 맞히는 특이한 공격으로 노인을 제압했고 스쿠들러의 여왕은 이들을 고기 다지는 기계에 넣으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순간에도 노인은 이들의 특이한 공격 방식을 이용할 아이디어를 냈고 폴리크롬이 간수의 싸대기를 때린 뒤 간수들이 머리를 던질 때마다 전부 붙잡아 자루에 집어넣어 무력화시키고 감옥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스쿠들러 군대가 머리를 던지며 추격했지만 젊은 시절 야구를 했던 노인은 그것까지 전부 잡아 절벽에 던져버리며 스쿠들러는 한동안 수프를 먹을 수 없는 신세가 되었죠. 스쿠들러를 따돌린 도로시는 오즈나라를 둘러싼 죽음의 사막에 도착했고 모래보트를 타고 사막을 건너 오즈나라의 서쪽 윈키들의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마침내 익숙한 풍경에 등장해 도로시는 안심했고 노인과 빛나는 단추에게 다행히도 진실의 연못도 이 윈키들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둘은 연못에 몸을 던져 원래의 모습을 되찾고 도로시의 안내를 따라 양철나무꾼의 성으로 향했습니다. 양철나무꾼의 성에는 선편에서 만났던 틱톡과 빌리나가 지내고 있었고 성도 지금까지보다 훨씬 크고 멋지게 변해 있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지닌 양철나무꾼은 도로시와 친구들을 위한 커다란 환영회를 열어주었고 도로시가 옛 친구들을 만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오즈마의 왕실마차가 에메랄드시로 도로시를 안내했습니다. 오즈마의 환영을 받은 도로시는 왜 오즈마가 생일잔치에 자신을 초대하지 않았는지 의아했지만 사실 오즈마는 이미 도로시를 초대한 상태였습니다. 애초에 도로시의 길을 뒤틀어서 그녀가 오즈를 찾아올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 오즈마였으니까요. 오즈마는 마법의 거울로 도로시의 위치를 파악하면서 혹시라도 위험에 빠지면 도와주려 했지만 그때마다 마음씨 착한 친구들이 나타나 도로시를 구해줬기에 그녀의 모험을 존중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빛나는 단추와 폴리크롬, 털복숭이 노인 등은 오즈마도 예상하지 못한 손님이었습니다. 도로시는 오즈마 때문에 다진 고기가 되어 수프 재료가 될 뻔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럴 수 있지, 오즈마의 생일 축하를 준비했습니다. 한편 진실의 연못에 들어갔던 털복숭이 노인은 그 뒤로 진실밖에 말하지 못하는 몸이 되었고 오즈마에게 갑작스러운 고백을 날렸습니다. 사실 노인이 가지고 있던 사랑의 자석은 에스키모에게 받은 게 아닌 버터필드의 한 소녀에게 훔친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모든 남자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지만 소녀를 두고 매일같이 싸움이 벌어졌기에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자석을 훔친 뒤로 한 명의 젊은이만이 소녀를 사랑하게 되었고 소녀와 젊은이는 결혼해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자석을 훔치면서 소녀도 행복해졌고 노인도 사랑받는 기쁨을 누렸기에 이를 후회하진 않았지만 이제 마법이 아닌 자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사랑받길 원해 자석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노인은 자석을 오즈마에게 바쳤고 오즈마는 이 자석을 에메랄드시의 성문에 걸어 문을 지나는 모든 이들이 사랑하고 사랑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즈마의 생일잔치가 열렸습니다. 도로시가 이번 여정에서 만났던 그리고 지난 이야기에서 만났던 그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친구들이 오즈마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에메랄드시로 모여들었고 도로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대한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도로시도 오즈의 나라의 공주 자격으로 축제를 즐겼고 축제가 끝난 뒤에는 손님으로 온 산타클로스가 모두를 집으로 돌려보내주었습니다. 빛나는 단추는 자신의 부모가 누군지도 알지 못했지만 아이들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는 산타는 빛나는 단추를 집으로 날려주었고 털복숭이 노인은 오즈나라에 남아 이곳의 백성으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도로시는 축제가 끝난 뒤 오즈마와 둘이 조금 더 시간을 보내다 그날 밤 조용히 캔자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도로시는 다음날 아침이 되면 헨리 아저씨가 얼마나 놀랄지 그리고 정신없었던 환상의 나라의 생일 파티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생각하며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제 채널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 후원해주시는 이분들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빛나는 단추라 부르며 부모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소년이 마법적인 힘으로 집 앞에 나타났을 때 단추의 부모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사실 소년은 부모에게 버려졌다가 예상치 못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닐까요?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